빨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호흡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진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 역시도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적절한 행동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만큼만 해야 된다. 이 역시도 저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시간을 놓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이게 참 우리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선 과정에 이재명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갑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불안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민주당이 좀 이 불안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으쌰으쌰하는 이런 모습, 가자 으쌰으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그 포인트와 시간을 놓친다는 게 저로서도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오늘 좀 차분한 어조로 두 번째 주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조희대에 대한 탄핵이 결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탄핵이 오늘 또 다시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기상으로 좀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 한 가지, 이른바 시기상조론이죠. 또 한 가지는 조희대를 탄핵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용이 없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효용이 없다고요? 그 얘기는 한덕수 때도 나왔죠. 최상목 때도 나왔습니다. 최상목을 날린다고 해도 이주호가 있는데 최상목 탄핵할 필요 없다. 그 결과 최상목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상황이었고 시민들은 계속해서 분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더욱더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최상목의 경우는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안 됐을 때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거. 따라서 우리는 그쪽 길로 아예 갈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탄핵 무용론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생길 수 있는 변수 자체를 통제하자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탄핵 무용론이 나오는지. 최상목을 탄핵해도 이주호가 있으니까 똑같다 라고 하는 것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논리가 나온다는 게 저로서도 참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매번 이런 상황을 반복해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짜증나는 이유도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민주당의 긴급의원총회에서 나온 이 탄핵 무용론 얘기를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이 얘기가 알려질 때 민주당 의원총회가 소집되었다. 그것도 비상의원총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의원총회를 여는 이유는 조희대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하는 게 어제까지 얘기였습니다.
제가 몇몇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보았을 때 의원들 모두가 이번에는 조의대 탄핵 반드시 하겠다. 이번에는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김기표 의원님 같은 분은 이거는 전쟁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탄핵 추진이 보류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마침내는 탄핵 추진은 보류를 하는데 파기환송심 연기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린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의대 탄핵을 하는 것보다는 파기환송심을 미루는 것이 훨씬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조의대를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예정대로 열려버리고 항소심이 첫 번째 기일에서 결심까지 하고 판결까지 즉일 선고까지 해버리면 조의대를 탄핵하고 말고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항소심 열리는 거를 막는 거다. 그 말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맞아요. 조의대 탄핵하는 것보다 항소심이 못 열리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항소심이 아니라 파기환송심이네요. 파기환송심이 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것이 무산되었을 때 탄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조의대가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관 판사들을 탄핵하는 것이 우선이다. 맞아요. 그 말도 어느 정도까지는 일리는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법원을 향해서 15일로 지정되어 있는 파기환송심 날짜를 연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소하는 게 맞죠. 이 법리적으로도 이게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원래 선거 때는 이런 거 안 열어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나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참 일선 법조 기자로 바닥을 박박 길 때까지만 해도 선거 100일 전쯤이 되면은 안 열려요. 재판도 안 열리고 수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한 100일 정도는 법조 기자들한테는 방학과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이나 뭐 이런 대형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소위 말하는 법조계에서 정말 중시해야 되는 디테일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한 이후 그러니까 2019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선거 때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정치적인 수사,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 버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명백한 잘못입니다. 불법이에요. 이거 위헌입니다. 사법권이 국민의 선택을 좌우해서는 안 되고 사법권은 그래도 삼권 분립의 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삼권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행정권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행정권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에 관여하는 모습은 명백히 잘못됐어요. 따라서 15일 날 파기환송심을 연다.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한테 재판을 열겠다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열리고 있는 모든 재판들 적어도 5월 달에는 열리면 안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민주당의 요구는 엄청 정당한 겁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헌법 소원, 특히 재판 소원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판 소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인정이 안 되는데 이 재판 소원을 제도로 인정하는 이런 방안까지 현재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 재판관이 늘어나고 대법관 수가 늘어나고 재판 소원을 허용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가는 셈이 돼버려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겠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가능해요. 지금처럼 이주호가 과거의 최상목처럼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이거 말짱 헛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주장이라는 게 이런 계획이라는 게 사실 좀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15일 파기환송심을 미루는 데 집중하자. 이 부분은 맞지만 요 얘기까지 하는 건 약간 좀 현재로서는 허무한 거예요. 정권을 잡지 않으면 이건 별 의미가 없거든. 제가 참 그래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법관 탄핵보다 항소심 진행을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급선무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의원 몇 분들한테 정말 다급하게 약간 화가 나서 전화를 막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항소심 진행을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급선무다. 그런 판단이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은 일단은 맞아요. 지금 현재 조희대를 탄핵한다고 해서 항소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 판사가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판사 현재로서는 이재권 부장판사인데 이재권 부장판사가 압박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냥 이 사람이 미친 척하고 밀고 나가버리면 솔직히 큰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진행부터 일단 막자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일로 지정되어 있는 기일을 변경하고 변경이 안 되면 불출석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항소심이 강행되면 곧바로 탄핵에 들어간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여유가 됩니다. 자, 제가 잠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5일이 이 파기환송심 열리는 날이죠. 이 15일에 대해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연기 압박 취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취소 요구는 13일까지를 한계로 칩니다. 13일이 지났는데도 연기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탄핵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 탄핵 발의는 이재권 판사에 대한 거죠. 자, 15일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불출석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항소심은 16일에 별도 기일을 지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 16일로 별도 기일이 지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보면은 이 이재권 부장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미 탄핵이 발의가 돼 있으니까 15일 탄핵 의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국힘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16일이면은 탄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참 애매하죠.
이렇게 되면 16일 날 선고가 먼저 나오느냐, 탄핵이 먼저 되느냐, 요거를 놓고 네, 시간 어떻게 보면 초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면은 일단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권 부장판사가 16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그래서 22일 정도로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22일이 되면은 글쎄요. 이게 또 참 애매해지거든요. 자, 이런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오늘 선택한 방법은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날짜를 두고, 날짜와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지금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조희대에 대한 탄핵이 미뤄진 이유, 이것은 항소심 진행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보다 탄핵을 해봤자 소용없다, 이른바 탄핵 무용론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해봐도 탄핵 무용론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여요. 조희대 탄핵 말고 항소심 진행을 막자, 이 얘기도 맞지만 탄핵 무용론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탄핵 무용론? 이건 뭐냐? 자, 탄핵 무용론은 그거예요. 조희대를 탄핵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권한대행이 들어올 거고, 이 권한대행이 재판을 열어버리면 할 말 없지 않느냐. 5명 이상을 탄핵을 해서 전원합의체를 열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소부에서 재판을 열어가지고 통과시켜버리면 그 또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조희대를 탄핵하는 것이 간접적인 압박은 될지언정 직접적인 어떤 차단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탄핵 무용론이 힘을 얻게 된 배경은 바로 이 주장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7일간의 상고 기간 플러스 20일간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합쳐서 27일이죠. 이 27일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조희대는 27일을 다 주지 않고 딱 7일만 주고 이재명을 그냥 날려버리는 판결을 할 것이다 라는 서보학 교수의 주장, 요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받은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점을 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조희대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민주당 뿐만 아니라 법조계 상당수에서 뭐냐, 바로 이 7 플러스 20, 그런데 이 20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주장이 근거가 없다 라는 식의 주장이 발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 플러스 20은 반드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뭘 근거로 20일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로서 현재 서보학 교수의 주장이 거의 유일하죠. 서보학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라.
21 플러스 7, 27일을 조희대가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조희대가 이걸 줄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준다고 생각했으면 애시당초 이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서부학 교수의 주장이 지나친 거다 라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지난번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국회 측을 대리했던 양홍석 변호사 같은 사람도 이거는 너무 과한 주장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의 이 천대엽 대법관 역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7일 플러스 20일, 이것은 피고인한테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한 채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 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이 천대엽의 이 발언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 지나친 기우일 수도 있겠죠. 현직 법조인들 상당수는 이 서부학 교수가 제기했던 이 문제가 지나친 기우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법조인들 만났을 때 한 7명 정도는 서부학 교수의 주장이 좀 과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0% 정도의 법조인은 야, 조희대를 뭘로 믿어? 어떻게 믿어? 그리고 조희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쟤 원래 이상한 놈이었어. 그리고 조희대 원래 적폐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놈. 한마디로 콜택시 같은 놈이었어. 옛날에 조희대 별명이 콜택시였대요. 그 외에 전두환 정권 때 혹은 노태우 정권 때 이른바 시국 사건이나 이 정치적 사건, 노동조합 사건, 학생운동 사건이 터지면은 제일 먼저 불러오는 그게 바로 조희대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중요한 학생운동 사건이고 무슨 뭐 노동운동 사건인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당시 추미애 의원,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판사였는데 추미애 판사도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부르면 달려와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조희대였어요. 부르면 달려와서 일을 해준다. 그래서 콜택시였대. 별명이 콜택시. 참. 그런 조희대가 지금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콜택시 이거는 뭐 합법이었냐. 그거 불법이었잖냐. 그런데 조희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했다. 그런 조희대가 지금 지가 대법원장이 됐어.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어. 지가 최종이야. 그럼 저지르고도 남어.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법이 명백하지만 불법 저지를 수도 있는 거지. 문제는 그것을 바로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사이에 이미 뭐가 벌어진다? 대통령 선거는 끝나고 버렸을 거라는 거죠. 그걸 바로잡으려면 시민혁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도 그 때문인 거죠. 사실 이런 우려는 김경호 변호사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그래 니들 말이 맞아. 그런데 조희대가 그 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를 마. 이거잖아요. 천대엽이는 조희대가 아니야. 그리고 천대엽 이 사람 판결에 관여 못해요. 법원행정처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말이나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게 참 답답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21일 7 플러스 20, 그 중에서 20일이 보장될 것이다. 그건 보장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판단이 조이대에 대한 탄핵을 미루게 만든 겁니다. 물론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무용론도 있고, 또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대법원보다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조이대가 설마 법을 어기겠냐? 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조희대가 설마 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러겠느냐라는 주장이 적지 않아요.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위법하고 위헌한 것이므로 판사를 탄핵시켜 그때 가서 판사를 탄핵시키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가 되면은 늦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함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소정의 기간에 상고심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간사의 질문에 천대엽은 아유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얘기했고, 최기상 의원도 역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건태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설마 조희대가 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런 짓 하겠냐,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조희대를 어떻게 믿냐 라는 분들도 많아요. 이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 이거 전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서울고등법원이 이른바 집행관을 통해 가지고 이 소환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원래 이 집행관한테 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편으로 보냈는데 송달이 안 되고 그게 몇 번 반복되었을 때 집행관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편 통지도 안 하고 곧바로 집행관으로 달려간다는 것 자체는 빨리 재판을 끝내버리겠다라는 것을 의도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나온 것이겠느냐, 법을 지키겠다는 의도겠냐, 법을 안 지키고도 마구 달려나가겠다는 의도겠느냐, 법을 안 지키고도 마구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이거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동일하죠. 게다가 지금은요, 판사들조차도 조희대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조희대가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판사들도 답을 못합니다. 대법원은 마지막 최후 보루거든요. 따라서 최후 보루가 조희대 같은 새끼한테 무너져 버리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말 그대로 시민의 저항권이 발동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대법원 달려가가지고 대법원 다 때려 부셔버리고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 관사 쳐들어가가지고 조희대 멱살 끌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겠냐 이거야. 그런 면에서 지금 참 오늘 결론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프로세스를 통하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건 분명 아닙니다. 15일 전에 탄핵을 미리 걸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항소심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명백해요. 참
지금 상황은 막막하죠. 예. 우리는 이게 좀 깔끔하게 미리 위험한 경로 자체를 폐쇄해버리기를 원하는데, 굳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그 위험천만한 곳을 일단 통과하자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이걸 아니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간이 크다고 해야 될지 저도 판단이 안 씁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요, 이 탄핵 무용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 조수진 변호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지난번에 그 민주당 의원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려고도 했었고, 지금도 그 노무현 재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이 조수진 변호사, 이 조수진 변호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이대를 탄핵해도 후임자가 권한 대행으로서 전원합의체를 강행할 수 있고, 4명 이상, 조이대까지 합쳐서 5명을 탄핵해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소부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끝이다. 그러니까 조이대를 탄핵하는 건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 얘기도 분명히 맞고요. 나름 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서도 나옵니다. 아까 최강욱 의원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최강욱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참. 그래서 참 지금도 저도 판단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예. 하지만 속이 좀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일단 저는 13일 무렵까지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3일이 되면은 이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서 14일이 되면은 스탠바이, 곧바로 탄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5일 재판이 열리면은 곧바로 탄핵 의결에 들어가야 돼요. 탄핵 의결이 들어가면 분명히 국힘당 애들이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16일이면 아마 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15일 날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은 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야 되는데, 기일을 별도로 지정했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을 못하면은 현실적으로 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재판이 안 열리면은 16일 날은 재판을 열 수가 없다. 그러면 17일, 18일은 일요일이고 19일이나 돼야지 열릴 수가 있는데, 송달의 문제를 감안할 경우에는 20일 이후가 될 것이다. 참 깝깝스럽다, 그쵸? 예.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탄핵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생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참 답답하네요, 그죠? 예.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근데 일단 아무 계획 없이 이러고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게 삐끗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왜 벼랑 끝에서 우리가 매달리는지. 자,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좀 기분 좋으라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약간 여유를 부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꺾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계속 치고 나간다는 거. 계속해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고요. 국힘당 쪽 애들은 후보를 이준석까지 다 합쳐도 36% 정도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일단 조희대 탄핵이라는 강경한 강수를 두는 것보다는 여유를 주는 게 좋다. 뭐 이런 결론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주장이 너무 좀 아니한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불안해 죽겠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이 잘못되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로 자체를 폐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위험 부담이 있는 경로를 폐쇄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조희대를 탄핵해봤자 대권한 대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 하면 안 된다. 아니, 그건 조희대 탄핵하고 난 다음에 생각할 일이죠. 조희대가 탄핵할 이유가 있느냐? 있잖아요. 조희대 탄핵하고 난 다음에 항소심에 집중하는 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래야지 항소심에 더 우리가 쉽게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영향력도 보세요. 판사한테 그냥 재판 연기하라고 하는 것보다 조희대 탄핵해놓고 야 재판 연기해 라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지 않을까요? 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이 잘못된다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